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때 그 네이버의 서재라는 코너가 운영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식인이 추천한 책 가운데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서 많이 샀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가운데서 소설 분야만 추려가지고 베스트 5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대망의 5위는요. 국내 소설입니다. 이 박경리의 토지인데요. 이 책은 워낙 길기 때문에 총 21권이죠. 다 읽으신 분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당시 생일 선물로 이 전권을 다 받았는데 다 못 읽었어요. 너무 책이 방대하다 보니까 뭐 좀 읽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못 읽고 저에게도 약간 읽어야 할 책으로 남아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은 박경리 선생님께서 26년 동안 집필을 하셨고 200자 원고지로 보면은 4만 장에 이르는 정말 방대한 분량이에요. 이거를 다 6필로 쓰셨다는 것 자체가 참 경이로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량만큼이나 뭐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 책에 다 녹아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대지주인 최참판댁을 배경으로 이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구한말 농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또 한국 근현대사에 이르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책에는 분량만큼이나 여러 인간 군상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작가는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지, 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이 책에 집필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읽은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살린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정말 살아있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요. 또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토속적인 그 우리말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전권을 다 읽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한 번쯤은 꼭 읽어봄직한 책으로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21권을 다 완독을 하는 날이 오면은 여러분께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4위는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이 책은 소설가 조정래, 또 한강, 김현수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또 이현우 서평가도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이현우 서평가는 뭐 러시아 문학에 정말 정평이 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문학을 읽기 전에 이분이 정리한 그 러시아 서평들을 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역시도 뭐 토지만큼은 아니지만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사실 거의 막장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발적이고 좀 황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좀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 카라마조프라는 한 지주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2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그런 삼형제고, 또 사생아로 낳은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요리사 겸 하인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른 데서 살고 있던 이 세 아들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그 이유가 첫째 아들은 유산 때문이었어요. 이 유산 때문에 아버지와 옥신각신 하던 중에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하필이면은 이 아버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는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약혼녀를 또 둘째 아들이 마음에 두고 있어요.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또 이 첫째와 둘째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과 아버지가 여자와 돈 문제로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 사이에 이 세 번째 아들이 등장하는데, 또 이 세 번째 아들은 수도사를 꿈꾸는 그런 독야청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이 캐릭터의 남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의 주축이고요.
그 가운데 뭐 인간과 또 신에 대한, 또 돈에 대한, 뭐 사랑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버무려져 있습니다. 특히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의 그런 심리 묘사에 엄청나게 탁월한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의 심리를 엿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그런 소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소설은 뭐 아버지의 좀 예기치 못한 죽음과 또 가난했던 유년 시절 때문에 불운한 삶을 살았던 도스토옙스키가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또 아이들을 두면서 평화로운 정착 생활을 했던 시기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도스토옙스키 작품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흥행했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그때나 지금이나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 작품이 이제 대성공을 거둔 다음에 2부를 구상을 했었는데 그 구상을 하던 와중에 이듬해에 사망하게 돼요. 아마 2부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을까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특히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첫 번째 책으로도 추천할 만한 책이 바로 이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3위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에요.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은 소설가 김영하, 또 알랭드 보통, 뭐 이현우 서평가 등이 있는데 이상하게 묘하게도 이 책을 추천하신 분들도 좀 느껴지는 이미지가 약간 시크하고 현대적이고 좀 감수성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의 작품 자체가 좀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정수로 꼽히는 그런 책이라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프라하의 봄이라는 시대적인 배경 하에 이제 네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축을 이루는데요. 먼저 이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토마시는 의사인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유로운 연애를 꿈꾸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가벼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벼움의 반대 측면을 담당하는 테레자는 토마시의 연인인데 진지하고 또 운명을 믿고 사랑을 믿는 어떤 무거움을 담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이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화가인 사바나가 있고 이 사바나의 연인인 대학 교수 프란츠가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주인공은 토마시이지만 실제로 이 책을 들여다보면은 사랑을 믿고 또 결국에는 이 토마시의 정신적인 측면을 지배하면서 이 사람을 깨뜨려 볼 줄 아는 테레자가 진짜 주인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결국에는 사랑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문장들을 보면은 참 사랑에 대해서 곱씹어 볼 수 있는 명문장이 많아요. 연애 소설을 읽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조금 어떤 묵직한 메시지가 결합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2위는요.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는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을 했어요. 이 지식인의 서재에서도 뭐 소설가 김훈, 또 건축가 승효상, 뭐 사진작가 배병호 굉장히 쟁쟁한 분들 추천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책을 추천한 분들은 여자보다는 좀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조르바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마초적이고 호방하다 보니까 좀 남자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다독이는 밤에서도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소심한 지식인인 내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조르바를 만나서 함께 갈탄강 사업에 착수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호색한에다가 솔직한 조르바와 달리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도 못하는 소심한 나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캐릭터인데 결국에는 나 역시도 이 조르바를 통해서 책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어떤 삶의 지혜를 얻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유에 눈뜨게 됩니다.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 이윤기 번역의 열린 책들이 가장 유명하죠. 아무래도 최초로 우리나라에 그 번역을 하신 그런 분이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번역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민음사의 그리스인 조르바 버전도 많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열린 책들은 좀 옛날 번역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새롭게 번역된 책을 사서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좀 그리스인 조르바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요. 100년 동안의 고독입니다. 이 책은 역시 다독이는 밤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뭐 물리학자 정재승, 또 가수 이적, 뭐 바이올리니스트 장한나 정말 다양한 사회가 각계각층의 지식인 분들이 추천을 해주신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소설 분야뿐만이 아니라 지식인의 서재 전 분야를 총틀어서도 1위를 차지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부엔디아 가문을 중심으로 100년 동안 이어지는 대서사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가계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그 작년에 브라질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남미에서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그대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도 페르난도 페르난세스였는데 이게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합친 거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100년 동안의 고독에서 인물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를 좀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의 주된 줄거리는 이 부엔디아 가문의 흥망성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주 평화로웠던 마콘도 마을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외국 자본이 현지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빠져서 나 스스로 개인주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마콘도라는 마을 자체가 몰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개인주의와 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를 전하고 싶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고독은 사랑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런 그 아름다운 메시지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또 많은 유명인들이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다독이는 밤에서 이 지식인의 서재에서 추천한 5가지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들의 공통점은 유명하다도 있지만 읽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도 있어요. 사실 5권 다 이게 책장을 넘기는 게 수월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느끼는 그 쾌감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책 읽기 역시도 계속 많이 읽다 보면은 어떤 기술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5권의 책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독서의 계절을 핑계 삼아서 5권 중에 1권 정도는 한번 또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시리즈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